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26학년도에 대비하여서 25년부터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시험까지 잘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1차 시험을 잘 대비해야 2차에 대한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2차는 또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2차는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하고 면접을 하면서 구술하고 또 때로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1차에 비해서. 1차는 사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리하고 외우고 해서 문제를 잘 풀고 답안 작성을 해서 이제 점수를 받는 것이고요. 2차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죠. 행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훨씬 내가 이제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더 쉽게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1차 시험이랑은 상관없이 2차에서 점수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2차는 2차고요. 2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6학년도에 대비해서 25년에 시작하실 때는 2차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2차는 1차 시험 직후에 그때 바로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차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힐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2차에 내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그런 2차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차에서 고득점 합격을 해주시는 게 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고득점이라는 말이 쉽지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게 잘 대비하시면 충분히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시작하셨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1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1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몇 가지의 방향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도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떠나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1차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고득점을 하려면 문제를 잘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내가 답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문제 해결력을 잘 발휘를 해서 고득점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거나 달달 외우기만 하거나 이해하지 않은 채로 암기만 하거나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걸 막 외우고 있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써야 될지 또는 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완전히 틀린 답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 그리고 강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실 때도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해를 기반해서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좀 알려드리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하위 과목이나 영역에 따라서 단순함기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은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파악해서 답을 잘 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요,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요, 과목별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초중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하자면, 특수교육학이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서답형이라고 하죠. 그 서답형 안에도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 유형별로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한지,
자료 활용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보시겠어요? 과목별 학습 전략. 크게 그냥 제가 두 가지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목은 우리가 이제 유초중 할 것 없이 크게 두 부분, 우리 전공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특수교육학이랑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뭐 비중으로 치자면 사실 특수교육학이 훨씬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그냥 쉽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공고에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이 시험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크게 과목을 나누자면은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 크게 둘로 나눈 두 과목은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특수교육학은 우리가 보는 우리 전공의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을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특수교육학에는 여러분 이제 뭐 통합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 영역별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행동 지원, 응용 특수 행동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은 여러분 가장 먼저 이해를 기반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방대하고 내용이 많죠. 그것을 그냥 있는 대로 외우자, 그냥 외우자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나중에 다양한 문제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떤 좀 구체적인 답안 작성 조건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시지 못한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뭘 써야 되는지 여기에는 A를 써야 되는데 B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던가 아니면 뭘 써야 되는지 모른다던가 정작 나는 머릿속에 많은 걸 외우고 있지만 그게 뭔지 알지 않고 그냥 외워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고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막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너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없이. 그렇게 하시면 결국 다시 보셔야 돼요. 특수교육학은.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이론에 대해서 뭐 용어부터 개념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리하고요. 정리한 내용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그런 이론들이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적용을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답안 작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그 답에서 써야 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방향에 맞게 그 문제만의 그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따로 문제마다 있겠죠. 그걸 잘 포함을 해서 답안 작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채점 요소니까 그게 다 그래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뭔지 알겠고 이걸 써야 된다고 알아도 실제적으로 내가 잘 써내지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는 답안 작성. 이 답안 작성이 더욱 특수교육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거의 주어진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달달 외워서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적용해서 그 문제 상황과 연결지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리는 거는 특수교육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아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게 훨씬 더 잘 그려지고요. 잘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머리에 쏙쏙 내 머리에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많은 것들이 그냥 외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중도에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뭘 포기하시냐면은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외워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너무 내가 생각보다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좀 느리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고 한데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은 계속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지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급해지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시험 치는 날 끝까지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차근차근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옆에 있는 친구는 막 빨리빨리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다음 거 보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절대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거는 내 속도에 맞게 해야 내가 학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속도라던가 방식에 맞춰서 가다 보면 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좀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내 속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특수교육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전략 중에 첫 번째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린 방향은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옆에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죠. 이게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특수교육학처럼 막 다 한 문제 한 문제 이해하고 이럴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크게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는 여러분 요거도 그냥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건 이제 제가 그냥 교육 과정이라고 썼는데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크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다시 이 안에서 유치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요. 공통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적용을 하는 기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등 특수시면은 이제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등 특수시면은 공통교육과정 안에 중등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중등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 교육과정도 다시 나누어지거든요. 학년기별로. 그러면 이것도 중등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특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거. 기본 교육과정 중에서도 유치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초등 선생님들은 유치원 빼고, 그죠? 공통교육과정에서 초등 학년기에 해당하는 것. 선택 중심 안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이고요. 요 안에서도 여러분 다시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요 교육과정은 이 모든 교육과정은 다시 이 안에서도 다시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국가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지침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통째로 통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여러 교육과정이 있었죠. 이 안에서도 다시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과들이 있죠. 그 교과들을 우리가 보통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크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내가 내 전공에 따라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도 봐야 하는 게 요런 것이고 우선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하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먼저 구조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중등 특수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초등 특수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유특이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큰 구조를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 전공에 맞게. 그 다음은 여러분 교육과정은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특수교육학처럼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외우고요. 거의 원문 그대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원문 그대로를 거의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특히나 뭐 기입형으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용어라던가 내용 같은 거 쓰실 때는 특히나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내가 봐야 되는 거 정리하고 그 다음은 그냥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거도 이제 많은 합격한 선배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교육과정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이 공부할 게 그래도 많으니까 분명히 외웠는데 계속 까먹는 거예요. 1년 내내 까먹기만 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뇌는 여러분 분명히 그게 까먹는 것만 같지만 무한 반복을 하고 조금씩 반복을 하면 장기 기억화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뭐 1월부터 아니면 뭐 2월부터 이렇게 너무 초반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지만 늦어도 한 3월, 4월부터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교육과정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공부를 시작한 날로부터 1차 시험을 치는 날 아침까지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많이 하시는 건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많이 막 오늘은 이거 다 외워버릴 거야 해도 내일 되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자주 무조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무한 반복을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교육과정. 이해되시겠죠? 특수교육학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교육과정은 조금씩 먼저 파악을 하고 매일 조금씩. 그래서 제가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사용한 전략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하기로 시작한 날,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무조건 하루에 30분은 교육과정을 보겠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근데 나는 뭐 올인하는 상황이라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시간 중에 10%? 아니면 15%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만큼을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보는 거예요. 까먹으면 까먹었구나. 그러고 또 보고 까먹었으면 또 보고 그냥 내가 까먹은 거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암기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서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난 이것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과목에서 크게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는 사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속도라던가 방식이라던가 뭐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단계를 얼마나 거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크게 생각해 보시고요. 교육과정은 내가 몇 월부터 시작하면 될까? 나는 뭐 암기를 하는데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될 것이고, 난 암기가 진짜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시고 무조건 많은 반복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전략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시기별로 보통은 이제 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바로 이제 새해가 되면 공부를 시작하신다는 걸 전제하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꼭 1월에 시작을 해야만 한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뭐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제가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보통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쳤을 때,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출문제 먼저 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만약에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기별로 이제 흐름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언제 시작하고 각각의 그 학습을 얼마 동안 하고,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아, 저렇게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초수시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전에 준비하시는 4학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석을 하기도 하고요. 초단기간에 합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간제를 계속 하시면서 퇴근 후에만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아도 하시면서 주말에만 공부하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떠한 뭐 절대적인 시간은 좀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내가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아주 질적으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또 합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아두시고, 저렇게 공부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적절한 효과적인 방식이다, 흐름이다. 저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학습의 흐름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런
쭉 이제 이런 순서로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다라는 걸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1차에서 고득점 하는 전략을 보고 있잖아요. 1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학생 상황이라던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진단 평가를 한 결과라던가 이런 어떤 상황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걸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입니다.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특수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전 영역을 이해를 하고요. 내가 쭉 보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걸 이제 외울 부분들이 있죠. 외워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기는 시기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상반기 5, 6월 됐을 때 암기가 안 되어 있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 정말 전혀 없어요. 계속 우린 어차피 반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을 하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7월, 빠르면 7월 아니면 조금 뭐 여유 있게 8월, 9월부터 집중적으로 외울 거 외우셔도 충분해요. 그 전에 내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 3, 4월부터 외워지지 않았다고 그 외우는 것 자체에만 치중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을 좀 질적으로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특수교육학은 어쨌든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암기는 차차 되도록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암기하자. 그죠? 그럼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가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1년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3, 4개월만 할 수 있다. 반년 동안 끝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다 버리고요. 기본 이론 정리하는 거, 기출 분석하는 거. 요거 2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기출 변형된 거,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정말 필수 오브 필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출을 먼저 문제를 봐버리게 되면은요. 문제에 나온 것에 해당하는 이론만 보게 되고 체계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장기적으로 한 2달, 석 달 정도 시간을 갖고 기본 이론을 쭉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또 영역별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기출 문제를 본다는 거는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된 이론을 알아보고 내가 또 부족한 게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론을 다시 한번 보완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본 이론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론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요건 제가 괄호 처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금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었다던가 좀 확장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심화 이론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심화 이론이라고 할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 또는 최근에 좀 새롭게 출제된 거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는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 이론 보고 기출 분석하고 요게 이제 필수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했죠. 이렇게 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내가 기본 이론을 받고 기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지만 좀 새로운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는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 뭐 시간이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해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문제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답안 작성 훈련만 집중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좀 있는데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문장을 예쁘게 간결하게 장황하지 않게 깔끔하게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되신다면은 별도로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은 뭐 7월은 또 6월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토요일은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답안 작성을 뭐 기출문제 매일 3번씩 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런 훈련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제 강의도 그렇고요.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예 정말 내가 실제로 보는 시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제 구성된 문제를 실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쳐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시험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약간 이제 모의 상황이긴 하지만 시험 상황을 조성해 놓고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완성된 답을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새로운 문제 풀면서도 모르면 이론 봐야 되겠죠? 새로운 문제도 다 기출을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것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기본 이론과 기출을 바탕으로 해놓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흐름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러니까 만약에 조금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뭐 스타트가 조금 늦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월부터 한다, 6월부터 한다. 그쯤 되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문제풀이를 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이 6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든 중요하지 않고 시작을 그때 하신다면 그때 기본 이론이랑 기출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시기별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모든, 뭐, 과목별로도 그렇고요. 시기별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얘기해 드리게 될 스터디든, 자료 활용이든 뭐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되고, 뭐 스터디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경쟁해야만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의 얘기에 휘둘리고, 귀가 얇아지고, 마음도 흔들리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실 땐 여러분 정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다. 임용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 고득점을 하시거나 잘 합격을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 주어진 자신의 상황에 충실해서 자기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향,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요즘 어디 문구, 교보문구나 뭐 어디 가면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플래너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거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 달력 같은 경우도 인력도 나오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주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 1차 시험 볼 때까지 긴 기간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긴 기간에 매일을 다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 그렇게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먼저 계획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 2월에는 이론 공부하고 상반기까지는 기본 이론이랑 기출 분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큰 흐름 있죠.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은 월별로, 그 다음에 주별로, 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목표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행을 할 때에도 좀 막연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요만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제가 시기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무슨 요일에는 이 내용을 특수교육학의 예를 들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보겠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런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학습의 분량,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계속 계획을 해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점검하고 해야 그게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1월에는 그냥 특수교육학 앞부분 해야지. 이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약간 너무 추상적인 계획을 세워버리시면 실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시고 좀 해보면 하다 보면은 내 속도에 너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고치시면 돼요.
그때그때 고치세요. 내가 한번 세운 계획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되 반드시 중요한 거는 유연성, 스스로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 안 지켰으니까 어쩔 수 없다 또 미뤄야지 이렇게 미루시라고 합리화하시라는 건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뭐 갖고 있는 시간이라던가 자료라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계획을 꼭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도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매년 늘 보면은 저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스터디를 갔더니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불안한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자체로 막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시험,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스트레스나 뭐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이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략이나 계획을 무작정 베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정말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속도는 이렇다 이런 걸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 보시면서 참고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 얼마나 믿고 내가 나에게 맞게 얼마나 계획을 잘하는지가 여러분 앞으로의 1년의 시간이 진짜 정말 천차만별이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시면서 꼭 계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계속 말씀드린 거고 쫓기지 마시라는 거. 요것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시기별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건 거의 제가 100 중에 90은 이제 쫓기는 기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공부할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오래 걸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한 8월, 9월 이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1, 3월 그때 왜 그렇게 쫓기고 조급해서 이거 제대로 안 하고 넘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볼 때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자. 우리가 뭐를 하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쫓기면서 하면은 제대로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쫓기면서 하잖아요?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주까지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끝내기로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뤄서 다음 주까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그러지 않고 나 무조건 토요일까지 끝내야 돼라고 해서 막 이렇게 쫓겨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 공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기지 말고 하나를 봐도 꼼꼼하게 제대로 하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염없이 여유롭게 하시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대로 집중해서 하되 조급함을 갖고는 하지 말고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별로 쭉 보실 때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되는 건 우리가 아까 흐름을 봤지만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1차 시험 치는 날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든 그 과정에서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는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얘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 이론이든 기출문제든 아주 볼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똑같은 자료만 똑같이 그냥 눈에 약간 사진 찍어두시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시험에 맞지 않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쭉 흐름에 따라서 반복하시는데요. 다양하게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양하게 반복하면 반복은 반복인데 다양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뭐가 다양하냐? 다양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기본 이론서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정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시 한번 보신다던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 이론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론 정리를 할 때는 여기에 기출이
나왔구나라고 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기출이 나왔던 것만 그냥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그러면 퀴즈 자료나 이런 것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이론인데 그 다음에는 퀴즈만 한번 볼까? 아니면 마인드맵만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반복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기출 문제를 반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더 많습니다. 기출 문제는 제일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봤다면 나중에는 연도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연도별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한번 처음 했을 때 어려운 걸 따로 표시해 두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운 부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서술형이 어렵고 어떤 분은 암기가 어렵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표시해 놓은 게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는 그 표시한 것만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내가 답을 쓰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기출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서 영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선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만 하면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 기간 동안 이제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는 반복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걸 반복할 때 다양하게 그리고 그 다양한 것 중에서 어떤 걸 할까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건지 아시겠죠?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기별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걸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기별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별로 과목은 다르지만 유특, 초특, 그 다음에 중특 과목은 다르지만 우리가 보는 그 시험의 문제 유형은 전형은 동일합니다. 문제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문제 유형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서답형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답형은 여러분 무엇이냐? 서답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시 그 안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서답형에는 그 안에 다시 기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 논술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입형이랑 서술형은 우리 이제 제가 앞서서 따로 전공별로 나눠서 시험 범위를 설명해 드렸는데 다 보시면은 이제 유초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있죠. 그래서 이 기입형과 서술형은 유초 중 할 것 없이 전공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 80점에 100점에 해당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입형이랑 서술형은 전공에 해당하는 거고 논술형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유초 같은 경우는 우리 20점에 해당하는 거 뭐 있었나요, 여러분? 교직 논술이 있었죠. 그래서 유초는 교직 논술이고 중등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제 교육학 논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100점이 되고 이게 1차 시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서답형인 거예요. 그래서 서답형에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입형은 무엇이냐면 기입형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써라, 용어를 써라, 내용 뭐 그런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밑줄 친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기입형이냐 서술형이냐에 따라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우시는 건데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를 물었어요. 용어를 만약에 물었다. 의문인식이라는 용어를 물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의문인식을 뭐 다른 말로 썼다. 뭐 의문인지라고 했다던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쓰지 않는 다른 말. 근데 우리가 특수교육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용어인데 표현을 학자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다 답안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얘는 반드시 이걸로만 표현되어야 돼 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이제 기입형 하나에 1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1점이죠. 그래서 1점 정도가 되는데 그 용어를 내가 실수로 완전히 잘못 써버리면 그냥 1점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입형에 대비해서는 내가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서술형을 근데 이제 더 어려워하십니다.
서술형은 뭐냐면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술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문제는 사실 최근에 기출문제가 조금 또 뭐 출제자의 마음이라 우리가 뭐 우리의 그 기출문제의 경향은 좀 들쑥날쑥하다는 게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보시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보통은 문제 상황을 줘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 상황을 주고 이 상황과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특수교육학이든 뭐든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기반해서 공부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막 이만큼씩 나옵니다. 한 그 시험지에서 절반 정도가 한 문제인 경우는 너무 많고 한 페이지가 전부 다 문제 상황인 경우도 있고 해요. 대화 내용이든 뭐 무슨 뭐 요약이든 뭐든지 간에.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기반의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문제마다 묻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문제마다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채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답안에 키워드가 있는지를 보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장이니까 말이 되게 쓰셔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중간에 어떤 용어만 있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이 되는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이 문제가 출제자가 의도하고 요구하는 답안의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간결하게 그리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쓰셔야지 장황하게 쓴 말도 쓰고 뭐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이 중에 하나 채점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쓰라고 하는 것만 이제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에 대비해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제 경향이 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해에는 이렇게 문장 서술이 조금 난해하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한데요. 앞으로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서술형 뭐 괜찮다. 나는 조금 뭐 문제 상황도 이해력도 좀 있는 편이고 한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공부 방식을 선택하시고 나는 서술형 정말 답을 잘 쓰지 않고서는 사실 채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술형 너무 자신 없다. 그러면 여기에 비중을 또 두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에 맞게 쓰신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글의 체계, 논술형에서 글의 체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요. 서본결을 말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글을 쓰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글을 쓰시는 거니까요. 문제가 요구하는 걸 잘 파악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논술형 같은 경우는 유초 선생님들 교직 논술이든 교육학 논술이든 뭐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장기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매일 하시거나 이런 건 사실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논술형을 한 번씩 써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제 요구된 시간을 좀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답형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요 방향에 맞게 잘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과목별로 보셨고 방향을 보셨고 시기별로 보셨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보셨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방대하고 특히 특수교육학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이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 정리를 하면서 볼 것이냐라는 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처음부터 뭐 수험서도 시중에 아주 많고 뭐 개론서, 강론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계속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아주 막
초압축적으로 요약을 하시든 뭐 아니면 정리된 무슨 서브노트를 가지고 보시든 내가 서브노트를 정리하든 단권화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 내가 내 공부를 확인해 가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정리해 가면서 보는 그런 방식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몇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와, 저 자료 되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거 되게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요.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내 자료는 내가 공부한 게 남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걸 남겨놓은 걸 앞으로 반복을 해야 그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걸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공부에 대한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먼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이제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료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제 크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자면은요.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마인드맵 쓰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구조가 있어야 그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이 되니까 마인드맵은 그냥 자료 정리 방식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브노트를 하든 또는 단권화라고 해서 한 책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노트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든 단권화를 하든 마인드맵 구조를 그려서 내가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살을 붙여가는 그런 방식의 공부는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는 그 방대한 것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이것만은 여러분 키워드라는 말을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으실 텐데 무한 반복하시면서 많이 말하거나 들으실 텐데요. 키워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할 때 이것만큼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키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서브노트에는 이제 그 많은 방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서 이것만큼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요약 정리한 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노트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학습 방식이나 우리가 다 머리를 쓰는 방식이나 학습을 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나 뭐 성격이나. 그래서 막 꼼꼼하게 내가 타이핑을 하든 적든 서브노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뭘 하면 되냐면은 단권화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용하는 이론서는 맥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중에 특수교육학에 대한 시험에 대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죠. 그런 책에는 모든 대부분의 강론이라던가 이론서의 개념들이 총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 책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는 모든 자료를 여기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책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봐야 되는, 앞으로 봐야 되는 모든 걸 다 표시하고, 뭐 색깔로 표시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인덱스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른 거 찾을 필요 전혀 없이 그 책만 계속 넘기면서 보시는 거죠. 단권화를 하다 보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사실은. 서브는 압축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요. 단권화는 거기에다 모으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권화를 한 경우에도 하반기에 가면은 단권화를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험 직전에는 진짜 이것만 보자라고 하는 정말 압축된, 정말 요약된 자료를 만드시게 돼요. 단권화를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초반에 내가 처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요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게 내가 뭘로 하면 공부가 더 잘 될까? 뭘로 하면 더 재밌을까? 뭘로 하면 더 내 머릿속에 많이 남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단권화도 진짜 많이 하시고요. 서브노트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시면은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이게 원래 그 특강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이 서브노트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내 머릿속에선 딴 생각하고 있다가 뭐 먹지 시험 치고 뭐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손가락으로만 막 타이핑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혀 학습이 안 되는 서브노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브노트는 내가 여기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잘 읽고 여기서 이거를 옮겨서 요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너무 나한테 공부 안 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생의 서브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보시고 그런 경우가 꽤 많죠?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노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말 서브노트를 할 시간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좋은 서브를 잘 만들어진 걸 보셔야 돼요. 또 잘못된 거 5개념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좀 낼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서브를 만드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을 해가는 거잖아요. 요약한다라고 하는 건 학습장의 전략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버리고 중요한 내용을 버리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버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생의 서브를 보면 그 합격생은 스스로 그 서브를 만들면서 공부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합격생의 서브만 보잖아요. 그걸 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나 이것만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과정 없이 결과물만 그냥 달달 외우는 방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걸 만들면서 공부한 거랑 결과물만 보는 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내가 너무 상황이 안 되면 아주 잘 만들어진 서브노트를 가려서 보고 참고해서 나만의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고 시간이 좀 되신다면 내가 나의 서브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난 서브가 안 맞다. 그럼 단권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든 단권화든 여러분들이 이제 큰 구조 안에서 구조를 계속 생각하면서 구조를 그려가면서 하시는 건 동일하게 꼭 챙겨두셔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료 정리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 보시라는 거고요. 시험 당일까지 내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요약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나만의 자료 방식을 결정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스터디. 스터디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스터디는 거의 너무너무 다양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특학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점자, 그죠? 그런 거 외워야 되니까 점자, 아니면 법, 총론, 스터디, 이런 거 단순한 것에서부터 생활 스터디, 기상 스터디, 많은 걸 하시죠. 그래서 많은 걸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차잖아요. 우리가 지금 1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것도 다들 스터디를 하니까 나 스터디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터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스터디 자체는 사실은 그냥 장치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게끔 하는 장치. 그 스터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스터디는 내가 공부를 하도록 하는 어떤 수단, 장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필요하면 하시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고 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스터디를 왜 하는지 목적이라던가 방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셔야지. 이것도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스터디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거절하기 좀 그렇고 조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 어디서든 현장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이제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지 마시고요.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과 잘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성향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스터디를 하는 과정 자체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요.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터디 때문에 지금 내가 중요한 거는 1차 시험 합격하는 건데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의 바르게 우리 무례하지 않게 잘 얘기하셔서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스터디도 찾으시고 이렇게 좀 정말 잘 그때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터디를 막 엄청 하시면서 스터디 하고 나서 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스터디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뭐 정보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한 공부랑 나만의 학습 시간은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터디를 하면서도 물론 공부가 되지만 나 스스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두고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터디도 여러분 유연하게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꼭 활용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된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시기별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그 다음에 자료 정리하는 방식,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1차에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차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1차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어도 뒤집힐 수도 있고 내가 컷으로 붙어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시고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씨가 약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으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기주도적으로, 이것도 제가 오늘 내내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내가 생각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내가 내 공부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수 요건은 구체적인 계획.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계획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유연하게 바꾸시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점검을 하시면서 계속 이제 똑똑하게 계획을 계속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도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유혹과 막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하루라도 뭐 몇 시간이라도 내가 다시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관되게 그 다음엔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로 하셨으면 다른 많은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상도 막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있고 이런 거 다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1년 동안은 정말 올인을 하겠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양한 다른 일들이 있으시면 그걸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는 올인을 하자. 그래서 단순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이런 대로 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늘 또 강조해드리는 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운동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집중을 최대한 잘할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는 과정에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시험 직전까지도 이제 너무 막 운동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체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하반기 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막 손목 아프시기도 하고 진짜로 막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파서 공부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시작하실 때부터 올해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씩 걷겠다.
아니면 뭘 하겠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걸 계획에 아예 포함시키는 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득점 1차에서 2차에서 뭐 어떤 변수가 있든 내가 안정적으로 1차에서 시험을 잘 봐두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1년 내내 공부하시면서 조금 흐트러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페이지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수험생활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건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방향, 제가 항상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여기 다음 카페와 뭐 이메일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의나 뭐 자료, 수강 신청이랑 관련해서는 방문각 임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25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하실 텐데요. 잘 대비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26학년도에는 모두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